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검찰의 수사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들 4인방을 동시에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요, 모두 의혹의 책임을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 두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질 조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었는데 어제 검찰은요, 핵심 인물들 간의 대질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증거 가운데 하나인 이 정영학 녹취록도요, 피의자들은 듣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어젯밤 8시간 정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그리고 남욱 변호사는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어제 모습 잠시 보실까요? 공시에 오셨는데 대질 조사 하시거나 했던 거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좀 틀어진 계기 같은 건 있으실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분이 같이 오셨는데 아무래도 대질 조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알고 계신 그분이란 사람 누군가요? 죄송합니다. 수사 중이어서 박영수 전 특검 측하고 박상도 의원 쪽에다가 돈 간 거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돌아가시고 오늘 다시 나오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 없으신가요? 성실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다치십니다. 자, 어제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가 이 사업 과정에 대한 수사 또는 의혹 등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미리 짐작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미리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제외하고 김 씨, 김만배 씨의 최측근들만 참여를 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 회의에서는요, 만약에 이 대장동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검찰 수사를 받게 되거나 이 피의자가 된다면 감옥을 가게 될 사람은 1번은 유동규, 2번은 남욱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끼리 순서까지 감옥 가는 순서까지 논의를 했다. 이런 식의 내용이 지금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019년부터 이 사업 이익이 이제 현실화되는 상황이 되면서 네. 이게 나중에 혹시라도 검찰 수사나 조사 같은 걸 받게 되면 게이트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참 이 사건을 보면서 맨날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사업 과정 최초 이 문제가 없다고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하죠. 네. 뭐 유동규 씨가 돈 받고 이런 부패가 문제라고 하는데 사업에 문제가 없이 정당하게 돌아오는데 왜 게이트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그렇죠. 사업 시작부터 중간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면 일단 유동규는 부패 공무원으로 몰자. 아하. 그래서 유동규를 감옥에 1번으로 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미국과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사업에 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남욱 변호사가 2번으로 가면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눴다고 합니다. 네. 정영학 회계사가 이 즈음부터 지금 계속 녹음을 해왔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김만배 씨 그 내용의 녹음 내용 등이 사실이라면 본인 스스로 지금 이 사업 전반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뭐 이재명 지사의 얘기나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얘기하고는 좀 배치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검찰은요, 어제 소환한 대장동 핵심 인물들을 대상으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담긴 이 로비 의혹들에 대해서 조사를 집중적으로 했다라고 하는데 녹취록에는요,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의 대화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6명에게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이다라고 김만배 씨가 말을 꺼냈고요.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곽상도 의원은 현직이니까 직접 돈을 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아들에게 배당금을 주는 형식으로 하는 게 낫다라고 답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인물, 액수, 그리고 돈을 전달하는 방법, 그 내용이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만배 씨는 녹취록 속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다, 꾸며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내용이 다르다고 얘기하더라도 서로가 사실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네. 분명한 것은 뇌물을 누군가에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물론 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들이 부담해야 할 돈을 좀 줄이기 위해서 더 많이 썼다고 부풀렸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부풀린 것도 기초는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뭔가 불법적인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암시하는 듯한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몇 명인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서로 말이 다를 수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군가에 돈을 주고 그걸 통해서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맥락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범죄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네. 다만 본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또 하나는 본인이 돈을 더 많이 썼다고 하는 것을 과장하기 위해서 저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겠죠. 제가 볼 때는 저 세 사람, 네 사람이죠. 정확하면 네 사람이 하는 말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녹취록도 사실관계 확인해 보고 대질신문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요.